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반도체, 배터리, 자주포, 전차, 미사일까지 이 작은 나라가 그것도 미국 없이 전부 스스로 만든다고요? 보통은 기술이 막히면 포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한국은 말하더군요. 그럼 우리가 만들죠. 그리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윌슨,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무기 전시회와 실전 훈련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부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까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그 현장을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늘 믿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군사 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은 단연 미국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건 제게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신념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대신 한국의 K 전차를 선택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노르웨이, 폴란드, 이집트 등 각기 다른 지형과 작전 환경을 가진 나라들에서 K가 독일제 전차보다 실전성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K9 자주포가 이미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보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있었습니다. K-팝, 김치, 삼성폰, 그리고 좀 빠른 인터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군사기술, 방위산업, 전차나 자주포 같은 중장비 무기체계, 솔직히 말해서 전혀 연관짓지 못했던 분야였죠. 하지만 그 소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인터넷 찌라시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고 현지군에서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이라는 공식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유럽의 무기 관련 포럼에서조차 K-디펜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메일함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 강산 수출을 다룬 PDF 리포트들을 뒤적이며 제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직접 확인하고 기사로 써야 하지 않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미국 기자로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도는 기존의 프레임을 깨뜨리는 현장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기자로 살아온 이유였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고정관념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편집국에 장기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 목적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실체를 내 눈으로 확인하자. 비행기 탑승 전 지인 몇 명에게 한국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왜 거길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죠. 거긴 BTS 보러 가는데 아니었어?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조용히 세계 군사 시장의 룰을 바꾸고 있다면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고 조용하고 질서 있는 대합실을 지나 전기차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계속 하나의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맞는 걸까? 한국에서의 첫 아침, 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몇 시간 떨어진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도시로 육군의 주력 전차 K2 흑표와 자주포, K9 썬더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기 때문이죠. 공업 도시라면 당연히 떠올릴 법한 매연이나 소음 대신 전기버스가 지나가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애틀 같은 산업 도시들을 떠올렸고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업 도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를 맞이해준 인물은 강민재라는 중견 엔지니어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다소 무뚝뚝하지만 친절하게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생산 라인 먼저 보시죠. 아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실현되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건 K2 전차 생산 라인. 문이 열리자마자 마주친 광경은 제가 상상해온 전차 공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로봇팔, 무인 이송 차량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부품을 공급하고
한쪽 벽면에는 수십 개의 디지털 패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검은색과 회색이 조화를 이룬 전차 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K 흑표, 그 이름처럼 위험 있고 동시에 세련된 실루엣을 가진 기계였습니다. 여기 들어간 엔진도 전자제어 시스템도 모두 국산입니다. 강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하던 파워팩 대신 국산 엔진을 탑재했다는 말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미국이나 독일의 부품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묻자 강민재 씨는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실패가 반복됐죠. 엔진이 요구 출력을 못 내거나 테스트 중에 고장도 자주 났고요. 하지만 외국이 부품 공급을 멈췄을 때 우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오기와 책임감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술이 없던 게 아니라 시도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막히면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게 저희 방식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미국이라면 수입처를 바꾸거나 국방부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외국산 대체 기술을 사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자기가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여기선 K 전차의 주행 성능을 전 세계 환경에 맞게 테스트하고 있었고 한쪽 벽면엔 노르웨이 설원, 중동 사막, 동남아 정글 환경이 디지털 그래픽으로 재현돼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중동 사막 테스트입니다. 열기를 고려한 냉각 시스템과 모래 침투 방지 설계를 적용했죠. 기온 52도, 엔진 가동 4시간 이상 조건에서도 출력 저하 없이 운용됩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모든 지형과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해외에 더 많이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강민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이 좋으면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우리는 말보다는 결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뚝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저의 오만, 그리고 미국 언론이 늘 당연하게 여기던 기술 우월주의의 벽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지만 과시하지 않는 태도, 실력을 갖췄지만 조용히 움직이는 자세, 미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겸손한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너무 얕잡아 봤던 게 아닐까. 한국에서의 셋째 날, 오늘은 창원이 아닌 충청남도의 한 광활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군이 실전 조건에 가까운 테스트를 진행하는 전술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저는 한국 무기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훈련 지휘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K 전차의 4.5km 장거리 사격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거 유효 사거리박 아닙니까? 그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CN-08 활강포에서 포탄이 날아가자 수초 후 4.5km 밖의 표적의 정중앙으로 명중했습니다. 현장의 공기가 멈춘 듯했습니다. 두 번째 포탄, 세 번째 포탄도 1m 이내의 오차로 떨어졌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력이 아닙니다. 이건 통제, 예측, 계산, 그리고 실행의 총합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미군의 에밀 전차와 나토군의 독일산 포를 봐왔지만 유효 사거리 밖의 이동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K9A1 자주포의 사격 시연. 1문이 6발을 다른 시간에 발사했지만 모든 포탄이 동시에 목표에 떨어질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 거대한 폭발음이 사방에서 퍼졌습니다. 동시에 6발, 마치 여러 대가 발사한 듯한 결과. 미군도 갖고 있는 기능이지만 이 정도의 정밀도와 속도는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K9의 사격 후 재배치에 소요한 시간은 불과 60초. 쏘고, 마치고, 사라진다. 이 단순한 원칙을 한국은 극도로 정교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9뿐 아니라 K11 보병 전투 차량, K600장 애물개척 전차, 그리고 드론지상 전투 연동 시스템까지 함께 운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라 모든 장비가 하나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전장 설계의 시연이었습니다. K11은 도보 병력을 엄호하며 전진했고 K600은 모래 지형을 밀어붙이며 길을 개척했으며 K는 그 후미에서 정밀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무기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치의 오차 없이 협력하는 그 장면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먼 지평선 너머로 오늘 제가 본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정신 아른거렸습니다. 미국은 늘 기술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필요에 맞게 다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안 주면 그냥 만들죠. 그 말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전략으로 작동한다는 걸 저는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이걸 세계 시장의 통째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술도, 시스템도, 정신도 말이죠. 이건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식 기술 다립이라는 철학이 세계 무기 시장의 룰을 바꾸고 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뜻밖이었습니다. 군사 분야 취재 중이었기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술 자립, 신속한 응용력, 그리고 통합 운영 체계. 이것이 바로 한국이 무기 시스템을 실전용으로 진화시킨 배경이었습니다. 반도체 라인에선 미세먼지 하나 허용되지 않는 공간 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온 이하 공정 기술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공장에선 전기차용 고출력 배터리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생산되고 있었고요. 여기서도 반복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외국이 막으면 우리가 만든다. 만든 건 고치기 쉽고 쓰기도 좋고 수출도 잘 됩니다. 이 나라에서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복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뭐든 한국화합니다. 남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실전에 맞게 스스로 다시 짭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일지를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막히면 돌파하고 거절당하면 만들어내며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재설계하는 나라다. 이 나라의 무기는 총보다 먼저 생각이 움직인다.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존경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은 내게 무언가를 보여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깨닫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며칠 전 이 도시가 나에게는 그저 IT 강국, K-팝의 본산, 빠른 인터넷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국방 전문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최신 무기, 전략 체계, 국제 정세를 분석하며 항상 미국이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적으로 우리는 선도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자부심은 이번 한국 취재에서 철저히 깨졌습니다. K 전차가 유효 사거리보다 1.5km 더 멀리 있는 표적을 명중시킨 장면. K9 자주포가 6발의 포탄을 하나의 시간에 하나의 목표에 꽂아넣은 TOT 사격. 그리고 기계처럼 움직이던 K21. 장애물을 밀어버리던 K600. 이 모든 성능은 미국 기자인 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그걸 만든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외치기보다 다음 과제를 고민했고 기술이란 말을 꺼내기보다 필요하니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미국인인 저를 흔들어 놨습니다. 기술로 우월감을 가졌던 미국의 눈이 좁았다. 우리는 전시회를 열고 세계 언론을 초청하고 스펙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기 경쟁에서의 우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만듭니다. 필요한 만큼 개발하고 필요한 순간에 꺼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계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들이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은 묵묵히 점유율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를 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어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무기 산업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기술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그것을 사회, 산업, 안보 전반에 연결해내는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마치 언어처럼 다룹니다. 남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고 남보다 늦으면 그만큼 더 파고들어 결국 뛰어넘습니다. 그 정신은 미국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의 여유 속에 있었고 그들은 막힌 자의 절박함 속에서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을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이유는 많이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K-디펜스, 그건 그냥 하나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위기 속에서 기술을 무기로 만들고
그 기술을 다시 국민의 자존심으로 환원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그 전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기자였던 저는 이제 이 나라의 팬이 되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만들었고 한국은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했다.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다. 나는 한국에 감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관찰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기사로 전하겠습니다. 한국,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 당신들이 무섭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